나이가 들면 우울해지는 게 당연하다고들 말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잃는 것도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같은 시간을 살아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평온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더 무기력해 보입니다. 이 차이는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우울이 깊어지는 진짜 이유를 생각이 굳어질 때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해석이 멈추고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라는 말로 모든 걸 단정하기 시작할 때 마음은 서서히 움츠러듭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우울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억지로 긍정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대신 생각을 한 방향으로만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질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더 쉽게 우울해질까요? 우울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고방식을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이죠. 첫 번째, 우울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울해지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정은 없어져야 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나는 또 이 모양일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하나의 신호처럼 바라봅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순간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감정이 나한테 뭘 말해주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우울함을 없애야 할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싸우는 상태가 됩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긴장은 커지고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신호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한 발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좀 지쳤구나. 이 상황이 나한테는 버거웠던 거야. 뭔가 내려놓으라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분이 가라앉아도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울한 상태를 내가 부족해서라고 해석하지 않고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정에 이름을 붙입니다. 막연하게 우울한 게 아니라 서운함인지, 피로인지, 허전함인지 차분히 구분해 봅니다. 이 작은 구분이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덮치지 않습니다. 조금은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과정은 감정 회피를 줄여줍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않으니 감정이 커질 이유도 없어집니다. 억누르지 않으니 폭발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울이 왔다가도 필요한 말만 남기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뤄진 감정은 만성 우울로 굳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늘 밝게 사는 게 아니라 우울한 순간에도 자기 편으로 남아있을 줄 아는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이 첫 번째 사고방식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울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전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땐 이만큼은 거뜬했는데.
이 말은 습관처럼 나오지만 사실 마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젊었고 체력도 더 있었고 환경도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준을 그대로 들고 와 현재의 나를 평가하면 지금의 나는 항상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에 쉽게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교를 일찍 내려놓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조건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몸 상태, 지금의 에너지, 지금의 마음 여유를 현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야. 예전 같지 않아서 못하겠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가 맞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 한 문장은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내려놓는 것을 퇴보로 해석하지 않는 태도는 우울을 크게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우울은 대부분 잃었다는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의 비교가 사라지면 상실감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실감이 줄어들면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질 이유도 없어집니다. 우울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제의 자신에게 오늘의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자신과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안정을 찾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도 우울하지 않다는 건 과거보다 잘 사는 게 아니라 과거와 싸우지 않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고방식은 마음을 쓸데없이 소모하지 않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에 조금 더 편안히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우울을 밀어내는 가장 조용한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우울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쓸모를 성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뭔가를 해내야 가치가 있고 결과를 만들어야 인정받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위축됩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졌나?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하지만 우울에 쉽게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질문 자체를 다르게 던집니다. 이들은 내가 뭘 해내야 의미가 있지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성과는 언젠가 멈추지만 존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작은 역할에도 의미를 부여할 줄 압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같은 공간에 조용히 함께 있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만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합니다. 이 인식은 노년의 우울을 막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 우울의 핵심에는 의미 상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 내 자리가 사라졌다는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사람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내지 않는 날에도 자기 가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자기 자신을 계속 쫓아다니지 않게 해줍니다. 더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게 만듭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도 우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더 많이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존재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허락하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허락된 마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우울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네 번째, 우울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불안해지고 후회하고 가끔은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각이 고개를 들 때 이들은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이 생각은 여기까지. 이 한 문장은 생각을 없애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생각과 거리를 두기 위한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떠오른 생각을 사실처럼 믿어버립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금세 한 방향으로만 몰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반추사고, 즉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우울은 이 반추사고를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우울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과 자신을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떠오른다와 이 생각이 나다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생각이 올라와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 그냥 바라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간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억지로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머물지 않을 뿐입니다. 이 태도는 사고의 고착을 막아줍니다. 한 생각에 갇혀 마음이 굳어지는 걸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키우는 자기증폭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좋은 생각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을 줄 아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이 생기면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우울이 깊어질 틈을 조용히 지워줍니다. 다섯 번째, 우울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서둘러 정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생은 거의 다 왔지. 남은 건 정리뿐이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나이 들면 끝맺음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시기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걸음을 조금 늦추고 호흡을 다시 맞추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생을 접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리듬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건 줄어들 수 있지만 느낄 수 있는 건 오히려 더 섬세해집니다. 이 사고방식은 미래를 완전히 닫지 않게 만듭니다. 큰 목표는 없어도 작은 기대는 남겨둡니다. 대단한 계획은 없어도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생각합니다. 다음 주엔 이걸 해볼까? 날씨 풀리면 어디 한번 가볼까? 이 사소한 계획들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지 않게 해줍니다. 우울은 미래가 완전히 닫혔다고 느낄 때 가장 깊어집니다. 하지만 조율이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은 삶의 방향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멀리 가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계속 나아가겠다는 태도가 마음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음 박자를 준비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도 우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인생을 마무리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의 속도에 맞게 다시 조율하는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조율된 삶은 조용하지만 끊어지지 않고 그 지속감이 마음을 오래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붙들림이 우울이 자리 잡을 공간을 조금씩 줄여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다루는 방식의 문제라는 것. 나이가 들어도 평온한 사람들은 우울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사고방식부터 살펴봅니다. 이들은 감정보다 먼저 생각의 방향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울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더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데 능숙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생각을 필요 이상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공감된 사고방식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생각을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 속 생각을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